과학적 방법론이 관련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론인가에 대한 반론을 가진 이제 철학자들, 과학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한 과학적 방법론만이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나 물리 세계에만 와 있어서 참 뭐 먼 얘기 같고 헛소리 같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한 20-30년만 회귀해서 넘어가면 심지어 그 어머님들 중에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30년 이전에만 해도 새벽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정성을 다하는. 근데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 없는 행동인가?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 없는 행동인가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 관련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론인가에 대한 반론을 가진 이제 철학자들, 과학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파이어벤트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겪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사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인가 이제 전쟁에 참가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거의 반신물수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제 침술도 받고 뭐 인디안 약초도 받고 뭐 해가지고 침술에 상당히 효과를 받나 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팡이를 걷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거예요. 과학이 이제 세계를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신화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성술로서 볼 수 있고, 약초학으로 볼 수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과학적 방법론만이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란 이유로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이 아마 동양의 침술이나 이런 거에 이제 많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의 결론은 그거예요. 과학을 합리성의 기준에 가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이성이여 안녕이에요. Fair to Reason인가를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이제 동치성 현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양자역학적 해석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약간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다는 이유로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현실 세계와 과학적인 것들이 다 모든 것이라면 인간 삶이 얼마나 퍽퍽할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예술, 뭐 종교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과학이란 틀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무의식의 영역이 인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보다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그리고 철학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결국 과학이 성성하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시성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과학적인 영역과 광학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들 사이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인간 세상으로 끌고 와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거를 별로 믿지는 않았는데 네. 인간응보라든지 역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렇게 제가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네. 이렇게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되게 현실이고 돈은 네. 과학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다른 거 없이 돈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돈은 벌더라고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제가 그렇겠죠. 여기 있어 보니까 분명히 그건 있어요.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예 돈이 안 생겨. 근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고 뭐 그 이상의 썸띵이라든가 더 어떤 엄청난 그들이 원할 수도 있었던 엄청난 분야 이런 것들은 돈 갖고는 안 돼요. 예, 돈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돈 갖고는 안 돼요. 예, 돈 갖고는 안 되고 뭐 일종의 뭐랄까 신의, 예, 그다음에 열정, 예, 그다음에 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그 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힘, 그다음 헌신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큰 뭐 자산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랄까 큰 덕이 쌓이거나 우리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덕을 쌓아서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동시성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고 패턴이 아닌가. 저도 뭐 어렸을 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네. 뭐 지금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다는 네. 생각을 해요. 우리 김비령 박사님은 과학 철학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쪽으로 좀 과학 철학하신 분인데, 과학 철학하신 분. 근데 이제 확실히 근데 우리 젊은 분들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선배로서 그리고 또 그 공사에서 한 30년간 또 일해보신 직장인으로서 또 일해보셨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지금도 있고 해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 바빠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 이 세상에서 내 몫은 하나도 없다. 한번 이렇게 팔자 뭐 비트코인이나 무슨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팔자를 고쳐서 잊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세상은 이제 나는 이미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생 끝이요. 이생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투자 세계에 있어 보니까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뭐 해주시고 싶은 말이나 이런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마음이 급하죠. 네. 젊었을 때는 네. 뭐 저도 그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네, 일도 해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바쁘고 한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이제 30년 이상 했지만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 공부가 이제 일종의 숨구멍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내가 회사 때려치고 공부를 할 것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생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인생 길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뭐 내가 이걸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네. 뭐 돈 벌거나 뭐 인생을 즐기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30년 이상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네. 잠깐 뭐 실패했다고 해도 워낙 인생이 길어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실패하거나 잘못되면은 뭐 그랬지만 요즘 얼마나 기회가 또 많아요. 네. 사소하게 주어지는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뭐 낙담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젊은 날에 성공했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크게 성공해서 처음엔 정말 실컷 논답니다. 예, 2년 정도 놀면은, 못 놀죠. 예, 못 논답니다. 지겨워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업을 찾아서 예, 복귀를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영상 뽑아준 것들은 행복의 어떤 3가지 요소, 옛날에 뽑아주셨는데, 하나는 즐거워야 되고, 즐거워야죠. 예, 하나는 기본이죠. 몰입할 수 있어야 예, 되고, 몰입해야죠. 하나가 뭐였더라? 의미. 의미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야, 나 이거 지겨워 죽겠어. 이거 내 인생에 하나 도움이 안 돼. 빨리 돈 벌어가지고 신나게 살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즐거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뭔가 스포츠 같은 거 몰입해가지고 즐거움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까지 안 가면 정말 행복하기 참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를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네. 예. 청년 성공. 청년에 성공하는 거는 말년에 괴로워요. 네. 중년 상처. 중년에 배우자 잃는 거. 예. 말년 무전. 뭐죠? 말년에 돈 없는 거. 예. 그 3가지가 가장 큰 불행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성공이 사실은 네. 물론 성공하면 좋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삶의 삶의 값어치 계속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그냥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마치 복권 긁으면 딱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게 복권 당첨돼서 처음엔 즐겁겠지만 과연 행복할까?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뤘어. 예를 들어 오타니 쇼헤이도 만다트라 정어로는 좀 기가 차거든요. 좀 훌륭한 사람이죠. 예, 정말 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결국 지금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 운동장에 있을 때마다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어떤 고생을 많이 해서 이룬 어떤 결실들이 오히려 행복감으로 다가오는 리턴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필현 박사님과 함께 인간의 현실 사회에서 있는 그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그리고 또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간이 연결된 정신의 세계,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앞선 선배들은 이것을 어떻게 탐구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필영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음향 상태도 조금 안 좋았을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